식품을 닮은 생활용품의 위험성. 식품처럼 보이는 생활용품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쿠키나 젤리로 착각하고 뒤누나 방향제를 먹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한 초등학생은 베이커리라고 쓰여있는 비누를 보고 쿠키인 줄 알고 먹었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소프트 베이커리라는 영어 문구와 쿠키와 똑같이 생긴 모양 때문에 어른들조차도 헷갈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하리보 젤리처럼 생긴 방향제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곰돌이 모양의 투명한 젤리,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간식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카페에서는 시럽처럼 보이는 손소독제를 실수로 음료에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어로만 sanitizer라고 쓰여 있어서 시럽이나 음료로 착각하기 쉬운 디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단순히 먹었을 때 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부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위세척 등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이 아닌 것을 식품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제품들이 편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식품 유사 생활용품의 안전 대책과 해결 방안. 이런 위험한 제품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제품 표기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영어로만 표기하는 것이 아닌 한글로 명확하게 비식용 제품임을 알려야 합니다. 비누나 방향제 같은 제품은 대문자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디자인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쁘게 만들고 싶어도 식품과 비슷한 모양은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과자나 젤리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판매처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식품과 분리된 공간에서만 판매해야 합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식품 코너와 완전히 분리된 곳에 진열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이런 제품의 위험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조사들의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예쁘게 만들어 잘 팔리는 것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합니다. 고의로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업체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여러 대책들이 함께 시행될 때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품 유사 생활용품의 실제 사고, 사례와 교훈.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예쁜 마카롱 모양 지우개를 샀습니다. 너무 달콤해 보여서 한 입 베어 물었고 곧바로 응급실로 가야 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는 시럽 대신 손소독제를 넣은 음료가 제공됐습니다. 시럽병과 비슷한 디자인의 손소독제를 바리스타가 실수로 사용한 것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진열대에 있던 하리보 모양 방향제를 어린이가 먹으려다 발견됐습니다. 부모가 장보는 사이 아이가 젤리인 줄 알고 집었던 것입니다. 한 주부는 과자처럼 보이는 세탁세제 캡슐을 구매했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절대 둘 수 없는 위험한 디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용실에서는 음료수처럼 생긴 헤어 에센스를 손님이 마시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투명한 용기에 예쁜 색상의 액체라 음료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고들의 공통점은 모두 예방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제품의 경고 표시만 제대로 되어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식품과 명확히 구분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고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관리 감독의 부재 때문입니다. 법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외의 식품 유사 제품 규제와 우리의 과제. 해외에서는 이런 위험한 제품들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미국의 경우 식품의약국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은 아예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더 나아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장난감처럼 보이는 생활용품도 제조와 판매가 금지됩니다. 일본은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리콜 조치를 시행합니다. 소비자 신고만으로도 해당 제품은 바로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호주는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시작합니다. 식품과 비슷한 디자인은 기획 단계에서 이미 거부됩니다. 캐나다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3중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디자인 안전성 평가도 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을 보면 우리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조사들의 자발적인 안전 의식도 중요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